지역에서도 20일간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는데 거대 양당의 표정은 뚜렷이 대조됐습니다. 한편 각 정당들은 부울경 맞춤형 지역 공약도 속속 발표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일찌감치 대선 후보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아침 일찍부터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계엄과 그로 인한 탄핵이 원인인 조기 대선인 만큼 국민의힘에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이 작년 12월 3일 엉뚱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온통 엉망쑥색이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바람에 안 해도 될 대통령 선거 지금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경남도당도 창원시청 인근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주길 당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교체했다가 번복하는 등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은 여파가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발대식을 하루 미룬 채 선거대책회의로 대체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를 선임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걱정을 끼쳐드려서 이번 선거를 과연 어떻게 치룰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경남대 정문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가진 뒤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양당은 지역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10대 공약 가운데 6번째로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누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의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며 거점 국립대에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역교통망을 통한 균형 발전안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 5개 광역권으로 규모를 확장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을 한데 묶은 부울경 GTX로 국제공항과 관광지, 산업, 물류 등과의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말 사이 부산 명지시장을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가덕신공항 착수와 신규 야구장 건설 등 정책을 밝혔으며 이번 주 다시 부산, 경남을 찾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연봉 3억 6천을 줘도 내과 의사 1명 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공중보건의 수도 줄고 있어 최소한의 의료안전망도 위협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대학병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2년 전 5번의 공모 끝에 내과 전문의 1명을 겨우 채용했습니다. 연봉 3억 6천만 원,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구한 전문의조차 계약 기간 2년도 못 채우고 지난해 연말 그만뒀습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내과 의사를 채용하기 어렵자 결국 채용을 포기하고 지난달 소아청소년과 의사 1명을 채용했습니다. 결국 소아청소년과에서 내과 진료까지 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인근 도시로 발길을 돌리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진주로 가죠. 한 달에 한 번씩. 아, 그래요? 약 받으러. 근데 여기서는 뭐 내시경 같은 건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진주에다 이제 정해놓고 그래 다닌다니까. 여기에 힘겹게 유지되는 농촌 보건지소의 공중 보건의도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지금 배치가 해야 될 곳이 163개인데 현재 70개소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한 2개, 3개 묶어서 손해 진료로 하고.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인 진주 역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경산국립대병원에 문을 연 경남 권역외상센터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의 정원은 18명이지만 현재 근무하는 전문의는 5명으로 1년 전 그대로입니다. 지난 설 연휴 경산국립대병원에서는 의료진 부족으로 70대 대동맥 박리 환자가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되는 등 의료 인력난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부산 신항에 입항한 화물선에서 700여 킬로그램에 달하는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부산 신항에서 100kg이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코카인 해상 운송이 적발된 건데 이번 적발은 부산항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코카인 밀수 적발 현장.
해경 잠수요원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당시 선체 바닥에서 3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 100kg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산항에서 코카인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10일 부산 신항에 입항한 몰타 국적 컨테이너 선박으로 현재 자성대 부두에 계류돼 있습니다. 적발된 코카인은 720kg 규모로 부산항에서 적발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무려 2,4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세관 당국이 미국 마약 단속국으로부터 입항 하루 전 첩보를 받고 선박을 수색했는데 컨테이너 내부에서 60kg 코카인 포대가 12개나 발견됐습니다. 해당 선박은 에콰도르에서 마약이 실린 컨테이너를 처음 싣고 일본과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가려다 한국에서 적발된 겁니다. 세관은 선사와 승선원의 마약 운반 관련성은 낮다고 보고 검찰과 마약 반입 경로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강릉 옥계항 입항 선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톤가량의 코카인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운송 과정에서 국내로 반입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지역을 지키는 청년들도 있지만 미쉐린 스타 셰프를 꿈꾸며 부산으로 돌아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KNN 기획보도 지역을 지키는 청년들. 오늘은 부산에서 즐기는 한 퓨전 프렌치 레스토랑의 청년 대표를 하영광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늦은 저녁, 골목에 자리한 식당에서 비치는 불빛이 마치 파리의 한 골목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갖게 합니다. 이곳은 부산 밀락동에 위치한 한 퓨전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셰프는 소스를 두른 채소 위에 훈제 광어를 올리고 바다향 가득한 매생이 소스를 곁들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시그니처 요리입니다. 부산에 있으니까 또 부산스러움의 디쉬를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광안리에 있다 보니까 앞에 바로 바닷가도 있고 바다 내음이 나는 소스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매생이를 이용한 홍합 매생이 소스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홍승환 대표는 고3 시절 부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요리를 배우기 위해 서울로 떠난 뒤 유럽을 돌며 다양한 팝업 식당을 열고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세계를 돌아다닌 홍 대표가 첫 가게를 열기로 한 곳은 그가 미래를 그리던 마음의 고향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은 약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외국인들도 많고 일단 광안대교의 뷰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좋고요. 길거리 음식들이 다양함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기억을 해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미쉐린 원스타 식당 출신인 조형래 셰프는 부산이 새로이 미식 문화를 가꿀 기회의 땅이라 말합니다. 다들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는 왜 내려가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부산이 미식 쪽에서는 되게 기회의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미슐랭이 발간된 지도 얼마 안 된 도시이고 이들의 목표는 단순히 식당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의 막걸리 양조장과 함께 협업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청년 요리사들과 함께 지역의 자연스레 미식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포부입니다. 부산이다 보니까 제피를 좀 활용하고 싶어서 제피 막걸리라는 거를 같이 계획하게 됐고요. 돌아다녀 보니까 부산에 되게 숨겨져 있는 맛집들이 많아서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부산의 맛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미쉐린 스타 식당을 꿈꾸는 두 청년의 요리에 대한 열정이 부산에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창원 NC파크는 관중 사망 사고로 올 시즌 홈구장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창원시가 경기장을 곧바로 다시 열 수 있다고 다급하게 나섰는데 정작 NC는 반응이 시큰둥한데요. 대체 구장까지 어렵게 마련하고 나니 뒤늦게 재개장하겠다는 창원시에 불신이 깔려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소식은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정밀안전진단 지시로 올 시즌 재개장은 사실상 물 건너갔던 창원 NC파크.
NC가 울산 문수 경기장으로 홈 경기를 옮기겠다고 밝히자 창원시가 다급해졌습니다. 급기야 지난주 금요일 창원시는 국토부로부터 완화된 지침이 내려왔다며 재개장하겠다고 NC를 붙잡았습니다. 추가 보완 요청 사항은 18일이면 재개장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모든 정비는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NC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이 사고 이후 29경기 연속 떠돌이 생활을 하다 이제 겨우 대체구장을 찾은 상황에서 다시 들어오라는 창원시의 말이 달갑지 않은 겁니다. 창원시를 믿고 복귀했다가 또다시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대체구장까지 이를 수도 있는 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18일 정비 완료 일정은 창원시의 목표로 하는 가능한 시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완료를 확인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계획을 결정한 예정입니다. 구장 사용료 등 협상을 끝마친 울산시와 재협상을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미 홈구장 폐쇄로 쌓인 손해도 수십억에 달하면서 더 이상 피해를 떠안을 수 없다는 게 NC의 입장입니다. 울산에서 올 시즌을 보내면 야구 변방인 울산 팬심까지 공략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이런 NC의 울산행에 창원시는 보강이 완료 수순인 만큼 복귀는 NC의 의지에 달렸다며 공을 떠넘깁니다. 지친 팬들과 침체된 마산 상권의 회복을 위해 NC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창원시의 보다 적극적인 설득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지난 8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작업자의 팔이 절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 반쯤 삼성중공업에서 800톤급 크레인에서 400톤가량의 무게를 견디는 테스트를 하던 도중 와이어가 끊기면서 튕겨나온 파편에 50대 하청 노동자의 팔이 절단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세계로교회에서 소년보 목사와 정승윤 후보가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고발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에서 인기 가수 남진 씨의 콘서트 뒤풀이를 빙자한 예약 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가수 남진 씨의 콘서트 이후 뒤풀이를 하겠다며 수십 명분의 음식과 고급 주류 등을 주문한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사기가 성산구의 한 고깃집을 포함해 3건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진 씨의 홈페이지에는 이런 종류의 보이스피싱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현대건설의 일방적인 가덕 신공항 건설 2년 공기 연장으로 국토부 수의 계약이 중단되면서 올해 국비 예산 가운데 절반가량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가덕 신공항 예산 9,64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00억 원을 불용 또는 2월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대건설의 공기 연장 사유서를 분석하는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 재입찰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한 주택가에서 7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주택 담벼락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해 목격자와 블랙박스,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화창한 날 속에서 낮에는 오늘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부산의 기온 22도로 포근할 텐데요. 합천 등 일부 내륙 지역은 28도까지 치솟으면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또 오후까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강원 영동과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24도, 의령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 25도, 거제 23도, 밀양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의 한낮 기온은 22도, 김해와 양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해상 안전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남해안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